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생강 유람선이 있는 프랑스 파리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까지 10시간 반 이동, 2시간 대기 후 도하 출발, 카타르 항공으로 파리 드골공항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하루가 걸려 점심때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저녁에 에펠탑, 생강 유람선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 북부 일드-프랑스 지방의 중앙에 있고 생강 중류에 있으며 인구는 220만 명,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흐리다가 해가 뜨네요. 베르사유시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은 관람권이 18유로입니다. 관람객들이 궁전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 무장 군인들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근교 여행지로서 베르사유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라 불립니다. 한국어 오디오 지원이 되네요. 이곳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그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거울의 방, 로얄 오페라 극장 등 제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바로 이 궁전에 있습니다. 궁전의 건설에는 약 3만 명의 인부가 매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궁전 건물의 면적보다 더 넓은 정원이 유명합니다. 별궁으로 대트리아논 궁과 소트리아논 궁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와 왕실 가족들이 거주했답니다. 거울의 방은 궁전 중앙 공간의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전쟁의 방, 남쪽으로는 평화의 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실내 장식이 화려합니다. 왕족의 결혼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학창시절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베르사유 조약이 있습니다.
1870년 일명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일 비렐름 1세가 이곳의 거울방에서 독일 제국의 출범을 선언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복수로 1919년에 똑같은 이 거울방에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강화 회의를 열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에게 전쟁으로 인한 연합국의 손실에 대한 배상과 군비 축소, 식민지 등 영토의 반환, 이후 15년간 연합국 체제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 합니다. 거울의 방. 거울의 방 천장 프레스코화는 샤를르 드뱅 작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울의 방은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정치, 경제, 예술적 우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든 방입니다. 길이 73m의 방이 총 357개의 조각 거울과 크리스탈 샹드리에, 황금 동상, 천장화 등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정원. 베르사유 정원은 거대하고 화려한 17세기 왕궁의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정원에는 오렌지나무, 운하, 동상, 온수 등이 있습니다. 정원은 호수에 루이 14세의 상이 있는데 40대에 여행 왔다 찍었던 사진이 있어 같이 올려봅니다. 베르사유 정원은 궁전에서 바라보면 분수를 포함 좌우 대칭입니다. 경복궁과는 다르지요? 베르사유 궁전 관람을 마치고 에펠탑의 야경을 보러 이동합니다. 저게 뭔가요? 나오는 길에 보니 작은 회전 목마가 돌고 있네요. 이제 버스를 타고 파리 시내 쪽으로 이동합니다. 파리의 센강. 파리는 센강을 기준으로 우한과 좌한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한은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기능이 집중된 것으로 정부기관, 사무실, 백화점, 주요 기차역 등이 집중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반면 좌한은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에펠탑. 에펠탑의 이름은 에펠탑을 건설 설계했던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1889년 독일에 패배한 치욕을 만회하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파리 엑스포에 맞춰 중심부인 쌍드마르스에 세웠다고 합니다. 1시간여 대기 끝에 관람권을 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인데 2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옛날의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타면서 옆을 보면 거대한 통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에펠탑에서 본 파리의 야경. 파리의 야경도 아름답네요. 에펠탑의 높이는 당시 300m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고 이 기록은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하여 깨졌다고 합니다. 현재 에펠탑의 높이는 최초 300m에 추가된 안테나,
24m를 더해 전체 높이가 324m라고 합니다. 에펠탑은 철골 구조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독의 장식물인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구스타프 에펠의 양대 걸작품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에펠탑 아래쪽에서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생강 유람선을 탑니다. 생강 유람선. 유람선이 많이 있고 패키지 관광 일행이 승선 2층으로 오릅니다. 유람선에서 보니 좀 전에 올랐던 에펠탑의 조명이 돋보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잠시 후 조명등이 꺼지고 전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광객을 위해 저녁에 2회 조명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에펠탑이 멀어지며 생강 유람선 투어를 시작합니다. 생강의 강변에는 프랑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서 깊은 건축물과 현대에 지어진 다양한 독특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 시청, 은행 등 신구 건물의 조화를 이룹니다. 여행 가이드분이 열심히 설명하나 잘 안 들어옵니다. 어제 장시간 이동 등 피곤이 몰려오는 파리 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파리 2일차는 모나리자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대선문, 샹젤리에 거리, 콩코르드 광장 등 여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ife is real and honest.